100세까지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지금 당장 실천할 3가지. 혹시 밤에 혼자 누워 계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혼자 죽으면 며칠 뒤에나 발견될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제 아는 75세 김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구급차가 왔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도 혼자 살면서도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시죠. 60대 이후에도 올바른 건강관리를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15년을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15년이에요. 15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백질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1년에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1가지씩은 꼭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뭐든 좋습니다. 나는 밥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지 마시고요.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난 85세 김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시고 점심엔 두부찌개, 저녁엔 생선구이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혼자서도 장보기, 청소 다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이거 꼭 지키세요. 30분이 뭐 그리 긴 시간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뇌의 산소 공급도 늘려주고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걸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하게 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여러분, 사실 혼자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높았어요. 50%요? 이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 1회 이상 친구나 이웃과 연락하세요. 전화든 문자든 직접 만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창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살아있나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작은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어디든 좋으니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몇 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특히 요즘은 각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교육,
건강체조, 노래교실, 서예교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해 이러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나가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준비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여러분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해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의식을 잃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예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하면서 밤새 고민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갈등까지 생기거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히 설명해 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연락처 정리도 꼭 필요해요. 집 전화기 옆에, 냉장고에, 지갑 안에 여러 곳에 응급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자녀들 전화번호, 가까운 병원 번호, 119, 112.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에게도 미리 말씀드려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며칠 연락이 안 되면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매일 아침 9시에 옆집 아주머니와 굿모닝 인사를 나누기로 약속하셨대요. 만약 인사가 없으면 서로 확인해 보기로 하시고요. 이런 작은 약속이 큰 안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유언 메모를 남겨두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통장은 어디에 있고 보험 증서는 어디에 있고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정리해뒀다, 이 정도만 적어둬도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던 말들도 적어두세요. 고마웠다,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은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법적인 유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 하나가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연락하고 유튜브로 건강정보도 보고 배달 앱으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으면 훨씬 편해져요. 나는 너무 늙어서 못 배운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난 78세 할머니는 작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통화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도 받으시고요. 병은 미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워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 해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바로 옆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도 꼭 하나씩 가지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훨씬 의미 있고 즐거워져요.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나시죠? 건강관리 마이너스 매일 단백질 섭취하고 30분 걷기. 사회적 연결 마이너스 주 1회 이상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역 모임 참여하기. 마지막 준비 마이너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응급연락처, 간단한 유언 메모 준비하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 요리법과 영양관리 꿀팁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